안녕하세요. 직역슬로테기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상을 작성하는 과정과 참조평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상 기반 모델링 방식인 순서 지정 방식에서 모델링이란 기본 형상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펜 형상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형상을 그렸냐면, 자, 처음에 형상을 돌출을 하고, 그 다음 또 평면을 잡고 돌출을 하고, 구멍을 낸 후 패턴을 돌리고, 자, 이렇게 하나씩 형상을 추가해 감으로써 최종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솔리드 엣지는 순차적인 형상 기반 모델링 작업 흐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텝을 사용을 해서 이전 단계나 원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환경에서는 이 스마트 스텝인 구성인 명령 툴바에서 형상을 수정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명령 모음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만 따라가셔서 생성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 평면을 잡는 단계고요. 두 번째,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돌출을 하고 마침하게 되면 형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명령어들이든지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의 순서대로만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먼저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평면에다 그릴 것인지 평면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엣지에서 왼쪽에 패스파인더 보게 되면 기본 참조 평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참조 평면이 있죠. 자, 평면을 키게 되면 베이스 좌표계 X, Y, Z축을 기준으로 총 3개의 평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참조 평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품을 생성할 때 이 기준 형상에 이제 어떤 참조 평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품의 방향과 도면 작업할 때 부품의 좌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평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선택하면 평면을 잡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평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 탭에 평면 그룹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평면을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평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치평면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평면에 딱 일치하는 평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평면들이 있는데, 자, 평행평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평면으로부터 거리값을 주어서 평행한 평면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평면을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그 교재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잠깐이라고 해서 평면 선택 시 작성 기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축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평면을 만들 때 키보드 N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평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 평면의 사각형이 지금 왼쪽 하단에 있죠. N 버튼 누르면 자, 오른쪽 하단, 오른쪽 상단 이렇게 저 사각형의 위치가 변경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자, 제가 평면 만든 걸 지우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에서 평면을 잡을 때 지금 사각형의 위치가 왼쪽 하단에 가 있죠. 이때 평면을 잡게 되면 자, 이렇게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평면을 생성을 하는데 키보드 N 버튼을 눌러서 자, 오른쪽 하단에 오도록 사각형의 위치를 놓고 평면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환경이 이렇게 아까랑 반대로 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래서 평면을 선택을 할 때 키보드 N, B, T, P 등을 이용해서 이 사각형의 위치를 이 사각형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케치를 그렸을 때 스케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평면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스케치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뭐 수직, 각도라는 평면이 있죠. 자, 각도는 첫 번째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제가 평면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위쪽에 이렇게 평면이 평면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면을 한번 다시 잡으면은 이렇게 각도 가진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 값을 입력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자, 아래 보시면 수직평면도 각도랑 비슷한 명령어예요. 아래에 어떤 축에 의한 H평면이라든지, 자, 곡선의 수직인 평면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곡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냥 라인 있죠? 어떤 라인에 대해서 평면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곡선 평면 있고, 뭐 세 점에 의한 평면도 마찬가지로 뭐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나, 둘 하면 이렇게 평면이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평면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면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 곡면에 이제 평면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곡면이 있을 때 전면을 이용해서 곡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곡면에 따른 평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일반 평면이 아닌 곡면에 따른 평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참조평면을 만들었는데 이 평면의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면을 선택하고 동적 편집 누르게 되면은 사이즈의 크기를 이 빨간색 심볼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쪽에 명령 툴바에서 값을 입력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만든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평면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참조 평면의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참조 평면의 크기는 왼쪽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솔리드 엣지 옵션에서 자, 일반에 보시면 참조 평면 크기라고 있죠.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참조 평면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사이즈가 큰 부품의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참조평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참조평면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택이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참조평면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형상 작성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품 색상 지정하는 것과 재질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